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국어 9단원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벌써 9단원도 마지막 수업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지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10단원만 하면 1학기 국어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좀만 더 힘내서 열심히 수업 듣도록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국어책 262쪽부터 265쪽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안내문 하나를 보여줄 건데요. 네,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코로나 관련 안내문이에요. 우리 학교나 집 밖에서 이런 코로나 관련 안내문을 자주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이 안내문을 같이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여기 있는 단어들 다 알 것 같아요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 저는 읽다 보니까 이 단어는 정확한 뜻을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수칙, 수칙이 어떤 뜻일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읽다 보니까 선생님, 해외여행력? 해외여행은 알겠는데 해외여행력은 무슨 뜻일까요? 하는 궁금증을 갖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밑에서 글을 읽다 보니까 개인위생수칙 준수, 준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안내문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는 우리가 교과서 262쪽을 보면 안내문 읽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안내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낱말이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1번에 보면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 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그 글을 읽어볼 텐데 그 전에 오른쪽 263쪽을 보세요. 2번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 요령을 읽고 뜻을 모르는 낱말을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바로 거기 1번에 빈칸에 적어주면 돼요. 뜻을 모르는 낱말 쓰는 칸에 적어주면 되고요. 선생님, 혹시 저는 글을 다 읽었는데 모르는 낱말이 없었어요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학생은 모르는 낱말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글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낱말을 거기에 써주면 돼요. 정확한 뜻을 모르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은 낱말이 있겠죠. 그런 낱말을 거기 1번 빈칸에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262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바로 263쪽 빈칸을 채워주세요. 지진 발생 시의 장소별 행동 요령. 집 안에 있을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뒤에 밖으로 나갑니다. 집 밖에 있을 경우 물건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같이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승강기 안에 있을 경우 모든 숫자 단추를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뒤에 계단을 이용합니다. 주의! 승강기를 타면 매우 위험합니다.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산사태가 나거나 절벽이 붕괴될 수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 지진 해일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 요령 4가지 경우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거기 263쪽에 모르는 낱말 빈칸을 채웠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시간을 줄 건데 거기 1번에는 그 낱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짐작해서 어떤 뜻일 것 같은지를 써보고요. 2번에는 1에서 쓴 낱말을 똑같이 쓰고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그 정확한 뜻을 써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263쪽에 1, 2번 빈칸을 다 채우고 선생님이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다 채운 학생만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재생해 주세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뜻을 모르는 낱말이 아마 각자 다 다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단어 4가지만 한번 뽑아서 예시로 써봤는데요. 첫 번째는 차단, 차단이라는 낱말이에요. 어디 나와 있죠? 그쵸. 집안에 있을 경우 거기 세 번째 줄 여기 차단이라는 낱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쓴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안 쓴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단어를 그러면 짐작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를 막는 것이라고 짐작했어요 하는 학생이 있겠죠. 그래서 이따가 정확한 뜻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낱말로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썼느냐, 확보. 확보는 어딨죠? 바로 밑에 있어. 첫 번째 집안에 있을 경우에 밑에 확보라는 낱말. 이 확보라는 낱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어요? 다들 잘 얘기해 줬네요.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낱말은 선생님은 해일 어디 있죠? 네 번째 있죠. 여기 지진 해일 특보 할 때 해일. 이 해일 단어 쓴 학생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해일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이 얘기해 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파도가 높게 치는 거를 해일이라고 할 것 같아요 라고 그림도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그렇게 짐작을 해보았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선생님은 발령이라는 낱말을 써보았어요. 발령. 이 낱말을 또 쓴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짐작하면 무슨 뜻으로 짐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발령이라는 뜻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해일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지시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짐작해 볼게요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건 예시로 한번 써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모르는 낱말을 썼으면 여기 화면이랑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럼 밑에 1번에서 쓴 낱말, 여러분들이 쓴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그 뜻을 써봤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4가지 낱말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 차단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정확한 뜻이 다른 것과의 관계나 접촉을 막거나 끊는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확보는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음이라는 뜻으로 나왔고요. 우리 짐작한 거랑 좀 비슷하긴 하죠. 그 다음에 해일은 좀 길어가지고 선생님이 줄였는데 바다 밑에 땅이 막 움직이거나 아니면 기상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바닷물이 크게 일어서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상을 해일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써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발령은 우리 짐작한 거랑 좀 비슷하게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경보, 우리 경보 문자를 막 오잖아요. 경보를 발표함이라고 뜻이 나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쓴 낱말에 대한 뜻을 썼으면 다들 잘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64쪽에는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 요령을 다시 읽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그동안 생략된 내용 짐작하는 방법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재난대응 훈련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대피했을 때 특별히 신경 썼던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 재난대응 훈련 했을 때 어떤 점, 어떤 주의사항이 기억나나요? 오,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쵸?
중요한 거는 머리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서 나가는 거, 혹은 건물 밖으로 나갔을 때는 운동장으로 뛰어가야 된다는 거 등이 기억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하다고 우리 잘 배웠었죠. 자, 그러면 2번 안내문을 읽고 지진이 났을 때 승강기를 타면 위험한 까닭을 짐작해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시 멈추고 2번의 빈칸을 작성을 할 텐데요. 어떤 걸 쓰는 거냐면 거기 나와 있듯이 앞에 우리 교과서를 보면 안내문에 지진이 났을 때 승강기를 타면 매우 위험합니다 라고 조그맣게 주의사항이 나와 있었어요. 그럼 왜 위험할지를 한번 스스로 짐작해서 거기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진이 났을 때 왜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타면 위험할까? 짐작해서 거기 빈칸에다가 글을 작성하고 선생님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잠시 영상을 멈춘 다음에 다 적은 학생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다 적어 보았나요?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지진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승강기가 불이 난 곳에 멈춰서 문이 열리면 불이나 연기를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짐작할 수 있어요 라고 쓴 학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 많은 사람이 승강기에 몰리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승강기가 운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것 같아요 라고 짐작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갑자기 대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마 승강기를 타면 위험하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았어요. 이것도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지진 때문에 발생한 정전으로 승강기가 멈추면 거기 계속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해요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짐작 해볼 수 있고요. 혹은 또 소화전 호스나 물 뿌리기에 물이 갑자기 승강기랑 만나면 승강기가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요 라고 짐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 한번 스스로 거기에 짐작을 해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65쪽에 이 단원의 정리 시간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자, 보기에는 총 4가지의 멋있는 비슷한 소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글을 읽으며 낱말의 뜻을 짐작할 때에는 그 낱말이 사용된 무엇, 보기 중에 어떤 걸까요? 좋아요. 예시를 떠올려 본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낱말의 뜻을 짐작할 때에는 짐작한 뜻과 뜻이 땡땡땡 빈칸이 나왔어요. 어떤 낱말을 넣어보면 될까요? 멋있는 낱말일까요? 아니겠죠. 정답은 비슷한 낱말을 넣어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배웠죠.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 생활 속으로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이야기책에서 뜻을 모르는 낱말이 나올 때 우리 이제 낱말을 짐작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공공장소에 있는 안내문을 읽을 때에도 모르는 낱말을 보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각자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다양할 텐데 선생님은 이렇게 써봤어요.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이야기를 다 읽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짐작해서 상상할 때도 이거를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생활 속에서 어떤 걸 실천할 수 있을까 거기 적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 우리 9단원에서는 어떤 것을 공부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9단원에서 어떤 것을 공부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좋아요. 되게 많은 답변을 해주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글을 읽으면서 한번 짐작도 해보았죠. 그리고
생략된 내용도 짐작하며 글을 읽어보는 방법도 배우고 실제로 글을 읽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생략된 내용도 같이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잘 따라와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9단원도 우리 오늘 시간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10단원의 첫 수업으로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